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어머님들이 저한테 좀 많이 혼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반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거든요.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한참 이제 말 안 듣기 시작할 때죠, 그렇죠? 서술도 글씨도 진짜 이게 내 아들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예. 되게 이제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어머님들도 아마 그런 과정들을 다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다 겪으셨을 거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이 먼저 들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정말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잘하는 아이, 정말로 뭔가 되게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막 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 어머님들한테 물어봐요. 초등학교 때 어떻게 시키셨냐고. 제가 오히려 더 상담받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반성 많이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이게 느끼는 부분인데, 첫 번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 굉장히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학 정말로 잘했죠, 그쵸? 뭐 학교 시험도 뭐 걱정 없었고,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사칙연산. 이 사칙연산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에 걸쳐서 굉장히 탄탄하게 배워왔습니다. 이거 배우는데 6년 걸렸어요, 아이들. 그쵸? 한 자릿수 덧셈부터 시작을 해서 한 자릿수 곱셈, 그 다음에 곱셈 99. 저희 때는 99단이라고 했는데 곱셈 99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혼합 계산까지 해서 6년에 걸쳐서 정말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배워왔던 거를 중학교 올라와서 1학년 1학기 과정에 두 번째 단원 정수와 유리수가 있어요. 이때 다 배워요. 저 때 다 배워요. 그러면은 중등 과정에서 한 개 단원이라는 거는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 3주예요. 3주 동안에 음수 개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3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고등을 한번 볼까요? 자, 3학년 1학기의 첫 번째 단원이 제곱근과 실수예요. 자, 고1 과정에 수, 상, 하를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정석 기준으로 보면은 총 36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수상하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1년치 분량이에요. 그럼 36개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개 챕터를 갖다가 해야 돼요. 방학 빼고 시험 기간 빼고 뭐 학교 행사들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거의 한 주에 한 개 챕터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한 챕터에 실수 챕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개 단원이니까 약 3주 정도 코스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압축이 돼서 들어가요. 압축이 돼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남았던 문제 유형들이 여기에서 뭐 빠지거나 그러느냐? 오히려 내용이 깊어지면 깊어졌지 빠지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시험 대비 말씀을 드렸는데 유형별 수업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한 5, 60문제 정도 유형별 이제 기본 유형
기본 문제들이 있다고. 그걸 전부 다 저희가 유형으로 쪼개놨는데 보통 중단원 하나의 유형이 한 20개 정도, 15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유형이 있어요. 대단원 하나예요. 그럼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한 30개 정도의 유형이에요. 자, 30개 정도의 유형이에요. 한 개 챕터에. 36개 챕터가 있어요. 100개 정도의 유형이에요. 자, 이걸 전부 다 유형별로 쪼개서 아이들한테 넣어주는 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저한테 그렇게 네가 수업을 갖다가 한번 짜서 한번 요 커리큘럼대로 요 기간 내에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못한다라고 할 거예요. 진짜로. 이건 못해요, 저는. 누구도 못할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인정을 해줘야 돼요. 뭘 인정을 해주느냐? 너희들이 정말 지금 되게 힘든 수업을 하고 있구나. 그거는 인정을 해주셔야지 돼요.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여기 어머님들 참석하시는 거 쭉 보면서 선행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보니까 미적분 1명, 수투 5명, 수원 8명, 수하 10명, 수상 4명, 3-2 4명, 2-2, 2-1 1명씩 이렇게 있네요. 거의 대부분이 고등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의 벌써 3개년 이상의 선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님들 중학교 1학년 때 고등과정 공부하셨어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애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둥바둥 지들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인정은 해주셔야죠. 초등학교 때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어요. 중등과정을 배우는데 하루에 1시간 똑같이 공부를 시켰더니 성적이 안 나와. 그럼 공부를 더 시켰어요. 문제집도 더 사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어요. 자, 고등과정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시간적으로. 수학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 이때 1시간, 하루에 1시간 했으니까 이때는 하루에 2시간, 최소 2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이때는 최소 하루에 4시간 이상 수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똑같은 수준의 성적 정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정도 성적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왜 다른 애들은 하는데 왜 너는 못하니?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인정하는 상태에서 들어가셔야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보통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학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연산이에요. 보통 문제가 주어지면은 문제를 갖다가 읽지도 않아요. 그냥 풀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도 그래요. 토요일마다 제가 저희 아들을 봐주거든요. 토요일 날은 정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저도 혼내고 있더라고요. 4학년짜리가 지금 5학년 2학기 하고 있어요. 고작 지금 제 아들은. 근데 지금 되게 문제 읽으라고 해도 그냥 글자만 읽어요. 그쵸?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라는 것 자체가 그 의미를 생각을 하라는 건데 문제를 다시 읽어봐라 그러면은 그냥 활자만 읽어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를 않아요. 자,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자, 질문이 나와요. 저한테 수업 시간에 제가 내줬던 과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주기 전에 뭐 하냐? 문제를 읽어요. 같이. 제가 문제를 읽어주고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지? 제가 아이들한테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뭐뭐요? 라고 하면은 질문한 아이들의 한 70% 정도가 선생님 됐어요. 질문 안 받아주셔도 돼요.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단순하게 계산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상황을 갖다가 파악을 하는 게 먼저라는 거를 갖다가 아이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제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수원 이제 등비수열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등비수열에 원리합계라는 게 있어요. 원금 이자 합계하는 건데 지금 뭐 전부 다 이제 컴퓨터로 뭐 따다다닥 두들기면 이제 계산되는 건데 예전에는 전부 다 수기로 했어야지 돼서 교과 과정에서는 이 원리합계가 굉장히 간소화되게끔 지도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내신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원리합계 자체가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 얘들아 초에 넣는지 말에 넣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1년 차 때, 2년 차 때, 3년 차 때 와서 N년 차 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하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잘 풀 수 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이거 표 만들어서 풀라고 했지. 근데 니들 중에 내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풀라고 했는데 표 안 그리고 그냥 풀어와서 틀리는 놈들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검사를 해요. 표 안 그리고 푼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 3명이나. 제가 속된 말로 막 지랄지랄해요. 수업 시간에. 내가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고 분명히 안 한 사람 있다고 했고 막 했는데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자, 이번 분기고사 때 내가 분명히 이거 내는데 또 이거 이렇게 표 안 그려서 푼 사람 있다?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협박을 해요. 자, 분기고사 시험을 봤어요. 안 그리고 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얘들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너희들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봐. 자, 한 10명 중에 한 7, 8명은 그렇게 해요. 근데 나머지 한두 명 정도는 안 해요. 왜 안 했어? 죄송해요. 아니야,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야. 틀린 건 너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왜 안 했어?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부턴 그래? 그려야지 돼? 네. 다음 테스트를 봤어요. 또 안 그려요. 이게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일단 쓰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예전에 저희 때에 비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본인이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와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자기 고집이 있죠. 그래서 안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많이 무너지면은 듣는 친구들도 있고. 수학은 공식이 아니거든요. 공식을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응용만 되더라도 공식 하나 가지고서는 못 풀어요. 제일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문제에 대한 이해거든요. 문제 해석.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학이라는 개념을 좀 깨트려줘야지 돼요. 특히나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수상 정도까지는 그래도 중등 과정이 탄탄하다라고 하면은 수상화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건데, 그래프 해석이 안 되면은 뒤에 이제 수원, 수투 들어가서
그래프 자체를 갖다가 그리지를 못하니까 문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때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는 아이들 필기 절대로 못하게 해요.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가만 보면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써놓은 거 그냥 받아 적어요. 칠판 보면서. 수업 내용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만 채우러 오는 거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로 수업 시간에 저는 필기 못하게 해요. 필기할 시간을 주긴 줘요. 잘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은 조금 더 늘어지겠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어떻게 선생님이 해석을 해 나가는지.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저리 되게 말이 많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이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굉장히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인정을 해주고 힘든 와중에 성적이 안 나와버리면 아이들 자존감도 떨어져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노력한 것만큼의 효과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효율성을 찾아야지 되는데 그 효율성을 찾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요. 아이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수학적인 공부 방식과 앞으로 해야지 될 수학 공부 방법의 괴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 아이들이 인정을 하고 뭔가를 좀 잡아가야지 돼요. 정말로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고력은 조금 시키고 싶어요. 아이들. 했으면 좋겠고. 생각하는 힘을 좀 많이 길러줘야지 돼요. 그냥 문제에 주어진 식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덤비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배제하고 수업하면 훨씬 쉬워요. 수업 자체가. 야,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그 시간에 얘들아 이 식이 무슨 의미고 이 식을 왜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지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줘야지 되고 아이들이 그 부분을 캐치를 해야죠. 그러면 돼요. 그 정도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얼마만큼 지금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과정별로 대부분이 이제 고등과정이니까 각 과정별로 제가 아이들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과정만 할게요. 자, 수상은 크게 2개 정도의 파트로 나눌게요. 앞쪽이 이제 다항식 연산. 그리고 뒤에 쪽이 이제 방정식, 부등식, 함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파트예요. 앞쪽 여기 다항식 연산은요, 제가 매번 설명회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다항식의 연산은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든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복습을 했느냐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처음에 개념 설명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해주는 거는 그냥 채점이에요. 틀렸어? 다시 풀어와. 틀렸어? 다시 풀어와. 선생님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힌트 정말로 조금 줘요. 힌트 주고 다시 고민해봐. 다시 풀어와. 공식을 알파벳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식을 변형을 하면서 푸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돼요. 여기는 정말로 부구단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가 안 되고서는 뒤에 부분 가면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케이스의 식을 갖다가 다루는데 굉장히 잘해 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이 케이스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형태의 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연습이 여기서 충분히 되어야 돼요. 식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센스인데 그 센스라는 것 자체가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문제집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문제집들 틀렸던 거 다시 2주 후에 다시 1주 후에 3주 후에 계속 틀렸던 거 다시 풀리면서 계속 반복시켜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잡혀요. 자, 다음 여기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요, 사실 수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배우는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와의 관계성에 의한 문제 해석 방법이 수원에서 그대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사실은 아이들도 되게 힘들어해요. 입학고사를 보더라도 이쪽 부분에서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쪽 부분에서 오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성적상으로는 합격선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 다시 보는 게 좋겠다고.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가 안 되면은 수원 이상으로 가서 그래프 해석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하고, 여기는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배우는지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석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아이들의 연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선생님 수업의 퀄리티가 정말로 중요해요. 아이들 여기 아마 되게 힘들어 했을 거예요, 수상할 때. 그쵸? 근해 분리 특히나. 그쵸? 그 다음에 수하. 수하는 뭐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사실 수하는 수상에 비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상 수하가 사실은 되게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여기로 들어가도 되고요, 이 녀석이. 이제 좌표 평면이죠. 평면 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집합 명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함수 파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열 조합이 들어가죠. 집합 명제나 함수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까 전에 한 단원당 거의 수업 기간이 일주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저희 학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수상까지는. 근데 처음 접하는 집합이라는 개념, 명제라는 개념, 함수도 다루긴 했지만 함수의 정의라든지 치역, 공역, 그 다음에 뭐죠? 역함수, 합성함수, 뭐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일주일에 2타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타임에 개념 정리를 해주시겠죠. 개념 정리에 얘들아 집합은 뭐야, 원소는 뭐야, 합집합은 어떻게 돼, 교집합은 어떻게 돼,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고, 드모르간 법칙은 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부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쭉 얘기를 해주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이를 갖다가 해주죠. 그쵸? 문제 풀이하는데 얘들아 진부분집합이잖아 라고 했는데 애가 진부분집합이 뭐였지? 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첫 단원이 들어갔다.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서 배웠던 정의들, 단어의 의미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를 시킨 다음에 보내주셔야 돼요. 과제는 필수고요. 그게 중요하고, 순열조합은 뭐 워낙 어려워하죠, 아이들.
2-2 경우의 수부터, 그쵸? 사실 저희 내신 교재에 있는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랑 확률 그 난이도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을 낼 때 거의 고등과정까지 해서 낸다라는 얘기죠. 요새는 조금 그런 케이스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정석 연습 문제 조금 변형해서 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수하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수원은 이제 처음에 지수, 로그, 삼각함수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수열 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초월함수죠. 여태까지는 아이들이 다항함수만 다뤘어요. 1차, 2차, 3차. 근데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 녀석들은 여태까지 다뤘던 녀석들하고 연산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긴 연습이 되게 많이 되어야 돼요. 연습이 정말 많이 되어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해도 저렇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해도 막상 본인 스스로 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틀리는 파트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벽을 느끼는 게 수원에서 수학까지 뭐 그럭저럭 왔다라고 해서 하더라도 수원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수원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고1 성적이 고3 전체 성적을 좌우한다. 그쵸?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고1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수상화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수원은 빈약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적이 갈리는 게 어디서부터 갈리냐면요. 수원부터 갈려요. 내신 성적이. 아이들이 거의 수상화에 몰빵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3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혹은 담임선생님한테 하는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생님, 저 수상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원 수투 나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적이 갈리는 거는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 정말로 공부를 안 했던 아이들도 수상화는 최소 한두 번은 보고 고등학교 올라가요. 요새. 그만큼 수상화는 많이 하고 가요, 아이들이. 근데 수원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수원부터는 되게 많이 시켜요. 저희 쪽에서. 특히나 제가 지금 PT반 담임인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내년 5월까지 수원 4번 보게 제가 계획을 짰어요. 수원만 4번 보게. 기본 심화 특강, 그 다음에 PT 심화로 이렇게 4번.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에 EBS 교재로 한 번 더. 그래서 총 5번은 보게. 수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커리를 갖다가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때부터가 정말로 중요하니까. 아이들 여기 제가 수업을 해도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풀어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조곤조곤 해주니까요. 근데 수업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것과 본인이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는 전혀 별개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면은 나 저거 이제 알아 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는 정말 이 정도까지예요. 이 정도까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수업을 해왔거든요. 타성해져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도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이상으로는 안 돼요, 그게. 특히나 여기는 아이들이 여태까지 다뤘던 다항함수랑은 전혀 이질적이라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항함수랑 계산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열 들어가면은 조금 아이들이 쉬워해요. 왜 그러냐면은 수열에서 나오는 이제 일반항이라든지 아니면 수열의 합이라든지 식들이 보통 이제 전부 다 다항식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대신에 여기도 이제 심화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가 어려워져요. 기본에서는 여기는 정말로 제일 할만해요.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해요, 여기 할 때.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 끝났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투가 들어가는데, 수투는 이제 크게 극한 개념과 이제 도함수 개념과 그다음에 적분 개념이 있죠. 처음에 여기 극한 개념 잡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도 수투는 조금 쉬워해요, 아이들이.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다항식을 가지고서 미적분을 갖다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되게 재밌어 해요. 새로운 이제 접근 방법을 갖다가 배우고 새로운 해석 방법을 배우고, 예를 들어서 수상에서 한 4-5줄, 6줄 동안 풀었던 거를 수투 내용을 접목시키니까 2줄이면 풀려버리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극한 개념 잡는 거 되게 힘들어 해요. 여기를 정말로 잘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함수 활용에서 도함수 활용 2 정도까지 이제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나마 조금 쉬워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쉬워진다라는 거. 물론 수원 기준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수원 기준보다. 그리고 이제 미적이 들어가죠. 미적은 수투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수열의 극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함수의 극한이었다면 여기는 수열의 극한. 이렇게 해서 거의 도함수 활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적분에 들어가는 것도 뭐 정적분, 부정적분 나오는 것도 거의 단원명이 거의 유사해요. 그럼 미적에서는 뭘 배우느냐?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이 초월함수의 미적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 초월함수에 대한 미적분. 아니, 수원에서 이것 자체도 어려웠는데 저걸 가지고서 미적분을 해야지 되니까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진짜로. 제가 아이들 공식만 달달달달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정말 기본 문제들밖에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당장 정사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 저한테 물어보면 저 지금 생각 안 나요. 3-2 과정에 나오거든요. 저 생각 안 나요. 정사면체 부피, 높이. 근데 그 문제를 못 푸냐? 그건 아니거든요. 풀 수 있거든요.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식 시험 절대 안 보거든요, 아이들하고. 근데 여기 때는 봐요, 미적 때는. 이때는 여기에서는 지수함수에 로그함수에 삼각함수에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적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공식을 안 해오면 문제 자체를 갖다가 못 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봐요. 한 30-40개 정도를. 여기서는 그 공식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고,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이 진도가 조금 늦는 것 같아서 진도를 빨리 빼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초등, 중등, 고등의 그 학습 양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든 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프로그램을 조금 커리를 조금 짜달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거의 한 2분기에 한 분 정도가 계세요. 짜드려요. 정규 수업 2개 병행하거나 혹은 특강 듣거나 해서 짜드려요. 한 2주까지는 아이가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과제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도저도 안 되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우리 아이는 다르겠지? 똑같아요. 정말로 훌륭한 아이 있잖아요. 남의 집 아이예요. 우리 집 아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아이는요, 굉장히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환경에서 지극히 평범한 아이예요. 물론 자신감은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 너 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랑 아이한테 무리한 거를 갖다가 어머님들께서 강요하면서 밀어붙이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너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해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는 평범한 아이예요. 남의 집 아이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중1 아이들 중에서 자기 공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아이가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아이 아니잖아요. 다 남의 집 아이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상담 전화를 하면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어머님도 불만이세요. 진짜로. 이번에 학평에 학력평가 시험을 봤는데 한 학부모님이 애 심화 성적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엄청 저한테 고민을 갖다가 토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두 반 합쳐서 총 19명 중에서 6등 했거든요. PTS 반에서 진도 제일 빠른 반이에요. 지금 수투 나가고 있는 반. 6등 했어요. 그런 어머님들도 고민하세요. 그리고 화평일 지지난번에 제가 담임 맡았던 PTS 반 아이 어머님 중에서는 항상 놓치지 않고 1등 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잠깐 분기고사에서 2등 했어요. 얘가 요새 공부 안 하는 것 같다고. 뭐야 진짜 그러시죠 속으로. 그쵸? 저도 약간 속으로 그랬어요. 예. 어머님 욕심도 많으시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입학고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입학고사는 저희가 총 3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 30문항 중에서 기본 15, 응용 10, 심화가 5이에요. 자, 어머님들이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하시는데 CMS 입학고사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하게 센 B스텝 정도만 혼자 스스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기본 15개에서 최소 12개에서 13개 정도는 맞춰요. 기본을 이 정도 맞춘다라고 하면은요, 응용해서 5개, 6개 맞춰요. 그러면 통과해요. 심화 다 틀려도 돼요. 그러면 통과해요, 이 과정. 진짜로. 근데 기본에서 한 12개 정도 맞춰요. 응용해서 3개밖에 못 맞춰요. 공식만 외운 아이입니다.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아이가 내 아이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센 정도는 그냥 혼자 술술술술 푸는데, 근데 요새 보통 출시되는 교재 같은 경우 보면은 한 페이지가 이제 2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 기본 개념이 서머리가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예제 유제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들 이거 보고 풀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와, 우리 아들 진짜 천재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테스트는 이런 서머리가 전혀 없어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내야지 돼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테스트 같은 거 이제 정말로 어머님들께서 아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입학고사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거의 정확하게 진단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약 1시간 20분 정도 지났네요 벌써. 예.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질문은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받아드릴게요. 네. 오늘 오셔서 들으시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